자, 우리 2학년 학생 여러분 잘 지내고 있죠? 코로나19가 조금 더 상황이 좋지 않아지면서 우리가 사회적 조치 3단계 이전 단계로 지금 하다 보니까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어려운 시간들을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이 잘 이겨내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지금 방학이 더 연장된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혹시 지내고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시간들을 잘 보내고 준비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겠죠? 자, 우리 그럼 오늘 이제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계속 진도를 조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혹시 수업했던 거 기억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뭐 했었냐면 함수의 극한이 존재한다 라는 거,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라고 하는 걸 봤었죠.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라고 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이해의 필요 충분 조건이 뭐입니까?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어요. 기억나죠? 첫 번째 뭐였냐면 좌극한 값이 존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우극한 값도 존재해야 된다. 자,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존재해야 됩니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호로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좌극한 만약에 리미트 x가 a로 가까워지는데 좌극한 마이너스 쪽에서 fx란 함수에 대해서, 자, 우극한은 리미트 x가 a의 플러스 쪽에서 가까워질 때 fx. 자, 요 두 개의 값이 어떤 일정한 값으로 같아져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합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좌극한, 우극한에 대한 거 지난 시간에 봤단 말이야.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우리가 뭘 보려고 하냐 하면 요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들을 봤었는데 오늘은 그렇다면 극한값에 어떤 성질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걸 좀 보려고 그래.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얘를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페이지 21쪽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죠. 자, 그래서 이 극한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성질이 있을까라고 하는 걸 보는데 일단 우리가 먼저 사전 조건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fx라고 하는 거, x가 a로 가까워질 때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값이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한다. 그 다음에 자, 마찬가지로 gx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도 어떤 베타라는 함수로 수렴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알파하고 베타는 일단 상수겠죠. 고정이 되는 어떤 값 수렴한다는 얘기, 결국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아, 이거는 둘 다 fx와 gx가 수렴합니다. x가 a로 가까워질 때 수렴합니다. 라고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수렴할 때 다음과 같은 성질이 존재합니다. 라고 하는 거. 수렴한다면 첫 번째, 극한값이 존재할 때.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이런 거야. x가 a로 가까워질 때 어떤 fx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상수배를 한 거예요. 상수배를 했어. 그러면 요것은 어떻게 되냐면 요 상수는 별개로 앞으로 뺄 수 있다라고. 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문제 위에서 조건에서 보니까 x가 a로 갈 때 fx는 알파라고 있지. 요 값이 지금 알파가 되는 거네. 알파가 되니까 얘는 c 곱하기 알파입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c도 여기서는 상수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마찬가지로 이 집에 원에는 fx하고 gx를 한꺼번에, 자, fx와 gx를 더했어. 자, 이거 빼도 마찬가지니까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극한을, 리미트 극한을 따로 붙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 플러스
자, 이렇게 따로 붙이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더라고요. 더하거나 빼더라도 극한을 따로 붙일 수 있습니다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자, 이번에는 fx와 gx가 있는데 x가 a로 가까워질 때 fx하고 gx를 곱했어. 자, 우리 사칙연산을 해보겠죠. 자, 그 요거는 얘도 지금 fx도 알파로 수렴, gx도 베타로 수렴, 극한값이 둘 다 존재하게 될 경우에는 극한을 따로 붙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곱하기. 자, 이렇게. 그럼 요거는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니까 얘는 알파 곱하기 베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비교해야 될 거 시그마. 자, 시그마에 두 개 함수 했을 때 시그마 각각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얘는 안 됐어. 그치? 주의해야 돼. 그런데 극한은 리미트를 각각 붙이는 거, 곱해져 있는데 각각 붙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 어떨 때? 수렴할 때. 각각이 다 수렴할 때. 네. 극한값이 존재할 때 가능합니다 하는 거죠. 네 번째. 그렇다면 자, 우리 더하기 빼기 곱하기 했으니까 이번 나누기도 한번 해보죠. gx분의 fx 이렇게 됐다고 해보자. 자, 우리 나눗셈 할 때는 항상 주의할 게 뭐야? 분모 0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fx도 gx도 지금 수렴하는 거니까 이때 각각 극한을 따로 붙일 수 있다고요. 근데 얘네들이 수렴하잖아. 이거는 베타로, 얘는 알파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단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건 뭐야? 베타는 뭐가 아닐까? 베타는 0이 아닐 거예요. 그쵸? 나누는 거, 분모에 있는 거 0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 요 성질들을 이제 이용하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별로 어렵지 않게 이제 할 수 있겠죠. 요 개념. 중요한 건 뭐라고? 각각이 수렴할 때, 즉 극한값이 존재할 때 얘네들이 사칙연산, 실수배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간단한 문제 하나를 이렇게 본다면 이런 문제 할 수 있겠네. 그러면 리미트 x가 2로 가까워질 때, 자, x 플러스 3 x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됐다고 해봐. 자, 그럼 x가 3으로 갑니다 라고 했을 때 x 플러스 3은 x가 2로 가면 5로 가죠. 얘는 2로 가죠. 각각 수렴하네. 그럼 이거는 극한을 따로 취할 수 있다라는 거지. 네, 극한을 따로 취할 수 있으니까 x 플러스 3, 사실 뭐 우리 이렇게 계산 안 하겠죠. x가 2로 가까워질 때 x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하겠죠. 그럼 얘는 앞에는 5가 되고 뒤에는 2가 되니까 계산하면 10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나눗셈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 이런 경우를 한번 보자. 그러면 이런 경우를 한번 볼게. fx가 x-1이야. 그 다음 gx는 x-1분의 1이 된다라고 했을 때, 자, 그럼 이런 계산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 리미트 x가 1로 가까워질 때 x-1 곱하기 리미트 x가 1로 가까워질 때 x-1분의 1. 우리 아까 봤던 요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은 다 되는 거죠.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지만 이걸 이렇게도 바꿀 수 있고 양쪽이 다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거는 우리가 x-1, x-1분의 1이 있으니까 얘를 계산을 이렇게 하는 거죠. x-1로 가까워질 때 x-1과 x-1분의 1을 곱해. 그럼 얘는 뭐가 돼? 리미트 x가 1로 가까워질 때 1. 그럼 이거 1은 그냥 상수함수니까 얘는 뭐가 돼?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물어보겠지. 뭐가 안 될까? 어디가 안 될까? 어디가 안 되냐면 여기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리미트 따로 붙여져 있는데 하나로 합치면서
fx와 gx 여기 있는 함수 두 개를 곱해갖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요거는 지금 보면 요거는 앞에 있는 요 부분을 보게 되면 얘는 지금 x가 1로 가까워지면 뭐가 돼요? 이거는 0, 0이 되는 거지. 자, 이게 만약에 x가 1로 가까워지면 이건 어떻게 돼? 이거 유리함수가 되는데 x가 1로 가까워지니까 이거 뭐가 돼? 이거는 무한대가 되지. 0은 수렴의 발산해. 이건 수렴.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죠. 자, 무한대 이건 뭐예요? 발산. 발산하는 거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조건이 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잖아. 그 성질을 적용할 수 있어요 라고 했었으니까 얘는 지금 발산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이 틀렸어. 그치? 요거는 그냥 각각 계산을 해갖고 정리를 해야겠죠. 자, 그래 수렴할 때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게 이런 유형들을 좀 보려고 그래. 리미트 x가 a로 가까워질 때 gx분의 fx. 자, 분모는 이제 0으로 안 간다라고 우리가 얘기했는데 그럼 만약에 0으로 가면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야. 분모가 만약에 0으로 가까워진다면 계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여기에 이 경우에 x가 a로 가까워질 때 여기서 x가 a로 가까워질 때 fx도 0으로 가까워지고 gx도 0으로 가까워져. 그러니까 결국에 얘는 어떤 모양이 되냐면 얘도 0, 얘도 0이니까 0분의 0 모양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모양이 될 때 문제를 어떻게 풀 건가 라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x가 a로 가까워질 때 fx도 0으로 가까워진다는 건 요 fx가 뭘 인수로 갖고 있다는 걸까? a를 집어넣으면 0이 되는 어떤 거? x-a를 인수로 갖고 있다는 거죠. 자, gx도 마찬가지야. gx도 x가 a로 가까워지면 gx가 0이 된대. 그 얘기는 요 gx도 뭘 인수로 갖고 있다는 거야. 얘도 x-a를 인수로 갖고 있다라는 거죠. 분모 분자에 인수가 다 있는 거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첫 번째. 자, 리미트 x가 1로 가까워질 때 자, 이렇게 됐다라고 해보자. 자, 분모 0이 되죠. 분자 1 집어넣으면 1-6 하니까 얘도 0이 돼. 0분의 0꼴이 된단 말이야. 이거 이런 모양이 지금 돼. 그래서 얘를 변형을 하는 거죠. 분모는 그냥 놔두고 분자가 인수분해가 되지. 자, 그런데 x-1, x-1 공통으로 있으니까 나누면 돼. 그치? 약분하면 되는데 우리 약분할 때 항상 주의해야 될 건 뭐야? 그게 뭐가 아니어야지 약분할 수 있어. 즉 0이 아니어야 돼. 근데 선생님 이거 x가 1로 가면 이거 0 되는데요? 얘도 0 되는데요? 그럼 0은 나눌 수 없다며? 그럼 못 나눠? 나눌 수 있어요. 왜요? 0이 아니니까. 0이 아니라 얘는 뭐야? 0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어떤 수들이죠. 0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어떤 수니까 0이야 아니야? 0은 아니야. 그러니까 0이 아니기 때문에 약분은 가능한 거지. 그럼 이제 1만 집어넣으면 되네. 1-5가 되니까 얘는 얼마? -4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약분할 수 있는 거 왜 약분할 수 있는지 얘기했어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이런 거 리미트 x가 a로 0으로 가까워질 때 x분의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됐다라고. 자, 이게 0분의 0 꼴로 되는 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 첫 번째 유형은 자, 여기 우리 방금 했던 것처럼 다항식 두 개로 돼 있어서 인수분해가 되면서 식이 없어지는 경우. 두 번째는 x-a를 인수로 갖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루트를 포함하고 있어서 근호가 있어서 유리화를 통해서 얘가 약분될 수 있는 경우들, 분모나 분자를 유리화하는 걸 통해서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루트 포함하는 분자를 우리가 유리화를 좀 해볼게. 루트를 없애주려면 여기 플러스인 걸 곱하겠죠. 그럼 x에 루트 플러스 1분의
자, 여기다가도 좀 자세하게 할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 자, x에 자, 이 분의 자, 합산의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하니까 x만 남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 분의 요거가 x 곱한 거 분의 x가 되잖아. 근데 x가 0으로 가까워지는 거야. 0이야 아니야? 0은 아니야. x 없어지죠. 그럼 결국에 0을 이제 집어넣으면 되니까 0 집어넣으면 루트 1 1 더하기 1분의 여기는 없네. 0? 아니야. 1 다 넣어줬어. 얘는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0분의 0꼴로 극한값이 나오는 경우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볼 겁니다. 간단하지만 여러분 교과서에 보면 과제를 좀 내줄게요. 교과서 23쪽에 보면 문제 2번이 나옵니다. 문제 2번에 1번하고 2번하고 두 문제가 나와요. 이 두 문제를 과제로 해서 1학기 때 우리 했던 것처럼 사진 찍어서 과제 제출방에 올려주면 됩니다. 지난번에 하나 냈었는데 그까지 여러분들이 좀 해주도록 하고, 자, 이번에는 어떤 유형을 보려고 하냐면 마찬가지인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분의 gx. 자, 근데 어떤 거를 지금 보려고 하냐면 이게 무한대로 갈 때 얘가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면 그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되잖아.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똑같은 거니까 얘는 1이야? 이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쵸? 얘 아니라고 했다고. 왜냐하면 이 무한대가 커지고 있는 상태니까 두 개가 같은 값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지. 그쵸? 그래서 이거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떤 경우를 볼 거냐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되는 경우. 자, 무한대에다 무한대 더하면 무한대 되는 게 맞아. 그런데 무한대에서 무한대 빼면 얘는 0인가? 모른다고. 그쵸? 모르니까.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 무한대로 커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두 개가 같다라는 보장이 없잖아. 그래서 이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무한대분의 무한대 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되는 경우에 어떻게 될까 하는 걸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요거 분해 자, 이렇게 되는 경우요. 자, 그래서 보통은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 모양은 다항식이 분모 분자에 있는데 우리가 그때 항상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분모에 있는 것 중에 최고차수, 분자의 최고차수를 확인을 합니다. 분모의 최고차수는 2차, 분자의 최고차수는 2차 이렇게 돼. 그러면 분모에 있는 최고차수인 x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모두 나눕니다. 자, 나눌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어진 식이 준식이 우리 원준식이 있는데 자, x제곱으로 나누면 여기는 뭐가 돼? 1이 되지. 자, 여기는 x제곱 분의 5가 되죠. 자, 여기는 x제곱으로 나누면 3이 됩니다. 자, 요거 x제곱으로 나누면 뭐가 돼? x분의 1이 되죠. 그 다음에 x제곱으로 나누면 x제곱분의 1이 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x가 무한대로 간대. 그럼 이거 무한대분의 5죠. 무한대 엄청 큰 거분의 5니까 얘는 뭐가 돼? 0. 자, 이거 무한대분의 1, 0. 무한대 제곱분의 1, 0. 그치, 다 0이 돼버렸네. 그럼 얘가 뭐가 돼?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3분의 3x-1 이렇게 됐다라고 해봅시다. 자, x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무한대로 가죠. 3x-1도 계속 증가하는 거니까 무한대로 가죠. 자,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분모에 있는 최고차 2차, 여기 1차, 2차 분모에 있는 최고차로 나누자라고 했어. 그러면
식이 이렇게 바뀌겠지. x제곱으로 나누니까 1 더하기 x제곱분의 3 분의 x제곱으로 나누면 x분의 3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얘는 무한대로 간 x가 0, 얘도 0, 얘도 0. 그럼 얘는 뭐가 돼? 1 더하기 0분의 0 마이너스 0. 얘는 뭐야? 0이 되는 거죠. 맞아요? 하나만 더 볼까? 자, 만약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3분의 3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됐다라고 해볼게. 자, 그럼 이건 얘는 어떻게 될까? 분모는 2차, 분자는 3차. 분모의 최고차로 나누니까 x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주는 거죠. 자, 그럼 1 더하기 3 분의, 자, x제곱으로 나누니까 3x 마이너스 5 플러스 x제곱분의 4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x제곱이 무한대로 하니까 얘는 0, 얘도 0, 얘는 5 그대로고 이거는 무한대로 가면 이거 무한대 이렇게 되죠. 아, 그럼 이건 뭐가 돼? 1 더하기 0분의 무한대 마이너스 5 더하기 0이네? 그럼 무한대에서 5 빼면 무한대죠. 그럼 이건 뭐가 돼? 무한대. 발산.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다항식으로 fx분의 gx 이렇게 된다라면, 자, 각각이 다 무한대, 이거 무한대분의 무한대 모양으로 가는 경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차수를 보자라고 하는 거지. 차수. 분모와 분자의 차수를 비교를 해보자고. 아까 우리 다 봤는데 분모 분자 차수가 똑같을 경우에, 자, 똑같을 경우에 보니까 x제곱으로 나누면 여기가 다 없어져 버리고 결국에 남는 건 뭐야? x제곱 앞에 개수 1하고 3x제곱 앞에 개수에 3이 남죠. 그러니까 차수를 비교해 봤을 때 fx와 gx의 차수를 각각 크다 작다 이렇게 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차수를 비교해 봤을 때 만약에 같다라면, 차수가 두 개가 서로 같다라면 그럼 어떻게 된다고? 앞에 개수를 갖고 비교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분자의 차수하고 분모의 차수가 같을 경우, 자,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작을 경우, 분모가 더 클 경우에는 아까 우리 봤는데 분모가 더 클 경우에는 아래는 무한대로 위에는 0, 아래는 어떤 값, 위에 어떤 값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 경우, 여기 보게 되면 어떤 값 분의 0 하고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모가 더 클 경우에는 극한값이 0이 된다. 그 다음에 분자가 더 큽니다.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더 큽니다 라고 하면 그거는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무한대 분의 무한대꼴이 다항식으로 나올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다 하는 거고, 자, 이번에는 자, 이런 경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을 우리가 보려고 그래요. 루트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x 이렇게 됐어요. 자, 이거는 무한대 넣어보면 얘 무한대, x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0 아니라고 했죠. 자, 근데 보통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루트 꼴이 나와 근호를 포함하고 있어서 이때는 유리화를 좀 해줍니다. 유리화를 하면은 플러스인 걸 분모 분자에 곱하겠지. 플러스인 걸 곱해. 자, 그러면 여기다가 플러스인 걸 곱하면 제곱 마이너스 합차 공식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없어지네.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제곱 플러스 5x 더하기 x분의 5x 이렇게 돼요. 자, 그럼 x가 무한대로 가면 이번에 얘는 무한대로 가죠.
얘도 무한대로 가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됐는데 가음 보니까 루트 안에서 2차면 루트 밖으로 나오면 몇 차? 1차. 그럼 1차 더하기 1차니까 1차죠. 위에 1차죠. 그럼 밑에 분모 1차, 분자 1차. 그럼 차수가 똑같은 거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아까? 앞에 있는 개수 갖고 봅니다 라고 했죠. 그럼 여기 x제곱 앞에 개수는 1이고 여기 x 앞에 개수는 1이니까 1 더하기 1분의 5 되겠죠. 과정은 x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다시 x로 분모 분자를 나눠줍니다. x로 분모 분자를 나누자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루트 안으로 x 이거 나누기 x 하는데 루트 안으로 x 들어가면 제곱으로 들어가잖아. x제곱으로 나누니까 1 더하기 x분의 5가 되죠. 자 x로 나누면 얘는 1이 되고요. x로 나누면 얘는 5가 돼요. 그럼 여기 x분의 5는 뭐가 돼? 0 맞지? 그러니까 요거는 결국에 어떻게 될까? 1 더하기 0 루트 1 더하기 0분의 1 더하기 1분의 5 하니까 얘는 뭐가 될까? 2분의 5가 됩니다. 이렇게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어떻게 할 건가? 그 다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모양은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과제 내줄게요. 아까 과제 하나 있었습니다. 교과서 23쪽에 있는 거. 이번에도 교과서 24쪽에 보면 문제 3번이 나와. 문제 3번이 나오는데 거기 중에 1번하고 4번만 해볼게. 1번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이렇게 되는 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네. 2번은 해볼까? 그래 이걸로 하자. 이거 4번 문제인데 x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루트 요거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요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해주기 바라고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살면서 쉽지 않잖아. 온라인으로 수업도 해야 되고 선생님들도 여러분들도 그렇고 참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은 시간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힘냈으면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화이팅 하면서 여러분들도 우리도 다 대한민국이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어요. 다음에 영상 다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사랑합니다.